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2019 102374 해갖고 토지 건물 6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1,400에 시작해서 700만 원이 떨어졌는데 그 강제경매에 의해서 대의 상속에서 강제경매가 어디나 1,400만 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취하는 안 되겠죠. 공유적 우선 매수를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 공유적 우선 매수를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취하는 안 된다고 보고, 이 여기에 보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뭐 한 명이. 근데 크게 제가 이거를 추천할까 말까를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6분의 1 지분 매각이다 보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한다면 우리가 6분의 5의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압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6분의 1 지분에 지금 최저가가 700까지 떨어졌으니까 710만 원의 낙찰을 받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웬만한 사람은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지분이기 때문에 안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낙찰을 받아서 한번 이 정도 가격이 돼서 최저가로 떨어졌다면 한번 해볼만 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볼만 한다는 얘기는 다 파서 나눠갔자 이런 얘기고, 나머지 지분권자하고 협상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협상을 그냥 해도 되고 다 팔아서 나눠갔자고 소송해놓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는 추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좀 망설였었어요. 보면 지역 자체도 군산이라는 곳인데, 군산도 지금 그 거제도 못지않게끔 그 경제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이 군산에를 땅을 많이 보러 갔었는데, 그때 현대조선에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때 그 군산에 갔더니 거기 계신 분이 안내를 해줘갖고 그 현대조선에 버스를 타고 그 안내를 다 받았어. 그 무슨 도크를 어떻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그 회사가 다 망했으니 지금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리고 군산이라고 해봐야 새만금인데 그 새만금도 그렇게 지금 발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새만금 것 때문에 상당히 그 근처에 가격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 아직도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부동산으로서는 활기가 없는 것이 거제도, 군산 이 두 군데인데 상당히 망설였는데, 그래도 최저가로 썼을 때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한번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최저가로 썼을 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로 질러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최저가로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그만이고 못 받아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나마 제가 마음을 먹었던 건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도심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 그나마 좀 좋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 이것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제가 추천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것도 뭐야? 2분의 1 지분 경매입니다. 지분인데 최저가가 1억 3,600이죠. 근데 여기도 보게끔 되면 1, 2순위 근저당 후 강제 경매가 500만 원, 1,600만 원, 62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김정자가 있고 신영민이가 있죠. 신영민이 지분이 나왔죠. 근데 김정자가 68년생이고 신영민이가 64년생이고 부천시 원무원에 이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죠. 그럼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이 부부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배우자가 이렇게 그 카드 대고 안 내고 뭐 안 내고 해가지고 경매가 막 2분의 1 지분 나오면 여러분 배우자가 그렇게 못하면 좋아. 그러면 그거를 빚을 갚아줘. 아니면 공유적 우선 매수해서 당신은 그 이름으로 안 만들고 이걸 아주 내 이름으로 만들어버려. 참, 근데 사실 보게끔 되면, 여기 보게끔 되면 취하를 시키자 그러면은 한 3천, 이게 2천에 3천만 원까지면 되죠.
근데 이걸 내 걸로 다 만들자 그러면 1억 4천 가져야 되죠. 그럼 1억 4천을 가져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게끔 되면은 이게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 빼놓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주냐면 신영민한테 다시 줘요. 신영민이 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김정자가 만들어서 1억 얼마를 만들어 줬더니 내 이름으로 만든다고 해갖고 신영민한테다가 그러지 않아도 카드값 안 갖고 뭐하고 하는 배우자한테다가 또 1억 2천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취하를 시켜야 돼? 공유자 우선 매수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왜? 같이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할 것인지 취하할 것인지가 상대편이 이 김정자라는 그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는 하여튼 그런 고민은 생각하지 말고 상대편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한번 입찰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644-13 토지 건물 5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제가 여기를 봤더니 이 반송동이라는 곳에 이 건물이 나란히 있는데 앞에도 다가구고 뒤에도 다가구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지를 않아서 부산에는 잘 모르지만은 요 근처에 다가구가 많이 있어서 새가 그렇게 좀 나가는 동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5분의 1 지분으로 돼 있는데 다가구면 세입자가 있어야 되겠죠. 안 그래요? 세입자가 없어요. 세입자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공실로 되어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뭐 보증금이나 이런 것이 작기 때문에 그 전입신고를 안 했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5분의 1 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2억 9천이 지금 1억 9천까지 떨어졌으니까 64%까지 떨어졌죠. 30%까지 떨어졌을 때는 49%까지 떨어지는데 20%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두 번 떨어져도 64%까지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높은 가격으로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아서 여기 보면 1900, 1100, 290 이렇게 채권이 3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3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2천 얼마에 낙찰 받는다고 했을 때는 강제경매에서 양부의 채권보다 우리가 높지만 이거보다는 얕으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취하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에 우리와 적당한 가격에 합의를 볼 수도 있고 거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해는 건 1900에 1100이면 3천만 원에 3천은 300이 되는 거죠. 3천은 4,500 되는 거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은 갚아야 되는 돈이다.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 다 팔아서 나누자. 다 팔아서 나누자 했을 때에 우리가 나머지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보다 높게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가면은 배당으로 받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다가구인 경우에는 한 번 떨어졌을 때 80%에 가져간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도 80%는 잘 안 가져가요. 80%에 가져가는 것은 아파트인 경우나 다세대인 경우에는 한 번 떨어져서 80%까지 떨어졌을 때 85%도 90%의 낙찰을 받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떨어졌을 때 낙찰을 받았을 때는 배당으로 수익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개인주택인 경우에는 한 번 떨어졌다고 80%의 대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잘 안 가져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의 경우에 이걸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했을 때에 우리가
협상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배당으로 이익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는 최저가 지금 1,900에서 2,000 이상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 보면 다세대가 이렇게 똑같은 것이 다가가 나란히 지어져 있어요. 모양이 똑같더라고요. 여기 위에 보면 하늘 색깔은 이게 다른데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로 들어와서 맨 끝에예요. 끝이고 아까 그 상공 사진에서 봤지만은 여기하고 이곳하고 높이 차이가 좀 나는 것이고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조망권은 좋을 수는 있겠죠. 보면 그렇죠. 맨 끝에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옹벽처럼 높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집이고 여기 앞에 집이 또 하나가 있는 건데 똑같이 생긴 집이 나란히 있어서 둘 다 그런데 다가구라는 얘기예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61-30 성모 사랑 나눔 복지센터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의 최저 가격이 7억 3천인데 강제경매, 임의경매 중복이 돼가지고 지금 7억 3,1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는 주인이 김대현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엔 노유자 시설이 있고 대학력 없는 세입자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경매에 들어가면서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부동산이 아니고 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있을 수가 있죠. 재단에 속한 부분이라는 얘기는 제가 크게 얘기하자면 학교법인이 재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학교법인에서 소속되어 있는 그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빚을 져서 누가 학교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경매를 지어서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교육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고 그쪽 위에서 재단에서 허가를 하지 않으면 그 매매는 성립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노유자 재단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건물주와 토지주는 뭘로 돼 있죠? 김대현으로 돼 있죠. 재단으로 돼 있지 않고 개인으로 돼 있죠.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의 노유자 시설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아니고 개인이 노유자 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재단의 허가를 안 받아도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낙찰을 받으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노유자 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켜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원래는 이게 보면 사용보면 지금 주택으로 쓰고 있죠.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뭘로 돼 있죠? 노유자 시설로 돼 있죠. 노유자 시설로 돼 있는 게 좋아? 주택으로 돼 있는 게 좋아? 예? 왜 주택 1가구 2주택이 그렇게 좋아? 이거 노유자 시설이다 보니 1가구 2주택이 아니야. 근린생활시설은 1가구 2주택이 아니잖아. 노유자 시설이잖아요. 저는 이것이 강서구 화곡동이지 않습니까? 평수가 지금 59평이죠. 이것은 낙찰을 받아서 건물을 허물고 다세대를 지어서도 승산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에 낙찰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소한도 지금 59평이 60평이지 않습니까? 60%면은 우리가 건폐율이 60%면 66에 36 해갖고 바닥 평수가 36평이죠. 두 가구로 한다면 18평씩 올라갈 수가 있죠. 18평씩. 그래서 4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 이렇게 보는데 그건 정확하게 이제 뭐 일조권도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져 봤을 때에
그런 얘기지만 현재 1억 11억짜리가 7억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번은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출이요? 대출이 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상 노유자 시설이라는 얘기지 실질적으로는 노유자 시설이 아닌 거예요. 건축 허가를 받을 때에 노유자 시설로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근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주택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 노유자 시설로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노유자 시설로 됐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의 노유자 시설로 된 거는 언제든지 건축물의 용도가 그렇다는 뜻이다 보니까 그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면은 언제든지 이거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될까요? 그렇죠. 1가구 2주택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주택이 있을 때에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으로 만들지 않고 근린 생활시설로 바꿔버리게끔 되면 그건 주택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17번째 건물입니다.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여기가 어디냐면 백암 온천입니다. 걸어서 여기서 백암 온천장까지 걸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 500m 정도쯤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백암 온천장 건물에 들어가기 왼쪽 동네에 있는 것이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11분의 3 지분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갔다가 한 번 더 떨어지면 추천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하고 한 번 더 떨어지면 추천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누군지 모르게 2250, 1600짜리를 2200이 어떤다? 139%에 질러서 받아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돈이 된다고 이걸 또 그렇게 질러서 받아가나 했더니 어떤다? 미납을 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성질 급한 사람들이 이래. 이게 정말 왜 했냐면은 2분의 1 지분인지 모르고 전부 다인 줄 알고 해서 질러놨다가 가만히 보니까 2분의 1 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뺀 거거든요. 제가 이 현장을 가봤더니 여기 보면은 가압류가 경북신용재단이 있고 채권자가 김덕자가 있죠. 여기 보면 김덕자는 어떻게 한다? 42년생이죠. 60몇 년생들이고 70년생이죠.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건물은 매각 포함입니다. 제가 가서 봤더니 이렇게 어떻게 한다? 집이 쌈박하게 그 조립식으로 요 근래에 몇 년 사이에 새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담장은 없고 앞에 이게 도로가 마당이야, 마당. 담장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망설였던 것이 제가 갔을 때도 여기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뭐가 있죠? 휠체어가 있죠. 휠체어가 있으면은 여기 휠체어가 있으면 휠체어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여기? 이 휠체어 있죠. 휠체어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나이 드신 분이 여기 살고 있다 했던 그러니까 아까 그 엄마가 거기 살고 있다 딸입니까? 그렇잖아요. 보면 여기 보게 보면 지분권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분권자가 있는데 김덕자가 있는데 김덕자가 42년생이잖아요. 그럼 지금 80세 아닙니까? 김덕자가 여기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남김문희가 여기 같이 있죠. 그러면 남진이가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돼, 이사 나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면은
여기가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이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보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을 때도 집 상태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배가 문천하고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더라도 뭐 문제가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1600까지 떨어진 게 1133만 원이죠. 내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건 이렇게 1134만 원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한 번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럼 어차피 우리는 이거를 많이 받아봐야 2천여만 원 정도 받고서가 파져 빠르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낙찰을 받아서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떨어지는 것이 맞아요. 한 번 더 떨어졌다고 할 때는 내가 자신나게 어떤다? 들어가서 질러라는 아니고 질러라는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번에 보증금이 20%죠. 20%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 들어올 거라고 내가 보고 단독 공찰로 보고 한번 1140만 원에 한번 들어가는 게 어떤가 제 생각이에요. 1142만 원. 또 이래 갖고 또 우리끼리 한 사람은 1140만 원 쓰고 한 사람은 또 1145만 원 쓰고 아니 여기는 가면은 배가 몬천을 온천 한 번 하고 오는 거지. 저는 이렇게 서해안으로도 한 번 들고 동해안으로도 도는데 울진에서 내가 잘 사요.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울진하고 경상도 딱 보고 울진에서 한 번 자고 온천 한 번 들다 영덕 들려서 포항 들려서 경주 들려서 이렇게 부산으로 가고 이렇게 한 번 오고 올라올 때는 이제 서해안으로 해갖고 그 저기 뭐야 어디야 뭐 그 홍성 보령 그 근처에서 하룻밤 자고 또 다 보고 또 이렇게 올라오고 해서 이렇게 오고 서울에서 하루 있을 때 포천하고 그 저기 막 하고 한 번 돌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내려가면서 동해안 쪽을 한 번 내려가면서 한 번 보고 올라오면서 서해안 쪽 한 번 보고 집에 있으면서 포천 일산 그쪽에 한 번 들르고 해서 세 군데를 보면 한 달에 내가 볼 게 딱 보고 그거 본 걸 가지고 내가 추천하는데 아까 한 번 잊어먹었는데 그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그 밴드가 이 각 과목별로 8개 밴드가 있고 그다음에 추천 물건 밴드가 있고 그다음에 공개 강의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며칠 전에 밴드 하나를 더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밴드라면 동영상 밴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먼저 주에 그 포천, 일산 뭐 이런 데 가서 찍은 것을 제가 사실 카메라를 새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현장 갔을 때에 그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다 찍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동영상을 안 찍었어. 왜냐하면 그 편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실시간 동영상 이거 하는 걸 배우면서 편집을 이제 배웠고 편집하는 것도 내가 샀어.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편집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 가는 거를 동영상으로 다 찍어갖고 집에서 편집을 하고 거기다가 사건 번호도 만들고 내가 설명이 들어가요. 그거를 내가 이제 저기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그 돈을 받을 만큼 능숙하지가 못해서 10월, 11월 달까지는 그냥 초청하면 내가 그 동영상을 찍은 거를 와서 볼 수 있게끔은 내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신건도 가고 한 번 떨어졌을 때 가기 때문에 다시 말 한 달이나 한 달 반 후에 내가 추천할 수도 있어요. 신건으로 나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물건이 낙찰 받는 것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거는 한 번 떨어졌을 때 들어가야 된다. 이건 두 번 떨어졌을 때 들어간다. 이렇게 했다 보니까 나는 현장을 갔다 왔어도 발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 온 거를 그 편집을 할 줄, 편집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편집을 해서 지금 이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편집해서 올리는 그 밴드가 있는데 11월 달까지는 무료야. 그리고 내가 편집도 잘하고 여러 개를 계속해서 찔러서 올릴 거기 현장 답사한 거 올릴 때는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 받으려고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됐다 그러면 내가 돈 받고 하는 거고 그때까지 아직까지 돈 받을 실력이 안 됐다 할 때는 무료야. 그러니까 그 내 그 핸드폰 번호 4444-2069로
그 동영상 밴드에 초청해 주시죠. 그러다가 초청해 주는데 언제까지라고? 11월 달까지. 그 12월 달서부터는 10만 원씩 받을 거야, 한 달에. 그러니까 받고 11월 달까지 보고 이거 10만 원 내도 저기 그런 돈 값어치가 있겠다 그러면 10만 원 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두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내가 강퇴시키는 거야, 이제. 자, 2020 1428 토지 건물 감정가가 2분의 1 지분인데 23억 4,200만 원 정도쯤 되는 것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3억짜리가 20% 떨어져서 지금 18억 7,4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권리 분석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권리 분석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임차인으로 기재한 정현옥은 전입세대 연락 결과 주민등록상 등재자이나 현장 방문 당시 만나지 못하여 임차인 여부나 정확한 임대차 관계를 알 수 없음. 소유자 김자경이 모친인 이창비가 경매 신청된 사실을 알게 되면 쓰러진다고 하여 주거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없었음. 이해가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 자체가 상당히 고급 주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458제곱미터죠. 그럼 이것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138평입니다. 저는 이거를 요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광진구 자영동처럼 좋은 곳에 땅이 138평짜리 나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역세권 옛날 주택을 사서 허물어 가지고 다세대를 지으려고 하는 건축업자가 눈을 붉히고 찾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다세대 2동 들어갑니다. 한 동이 138평이면 한 동이 약 70평이 좀 안 되죠. 그럼 70평이라고 잡고 60%의 건폐율이면 6, 7, 40이 42평이죠. 반으로 자르면은 20평짜리가 어떻게 한다? 2동으로 4층씩 올라가는 게 2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용적률 200%입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구의역이 있죠. 구의역이 있죠. 구의역에서부터 여기 직선거리 353m죠. 역세권이 아니에요. 역세권이죠. 이런 것은 옛날 주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일반 매매로 감정가 이상으로 일반 매매로 팔아도 건설업자들이 눈을 키고 사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이것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고 쓰러지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조용히 합의를 해서 맞춰 갖고 와서 건설업자에다가 팔면은 가만히 앉아서 몇 억이 그냥 순식간에 생기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것을 협상으로 해서 2분의 1을 가져올 수도 있고 협상이 안 돼도 2분의 1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협상이 안 돼도 2분의 1을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하고 공부를 하면은 협상이 안 돼도 이런 방법으로 2분의 1을 가져올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동산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런 것은 물건이 좋기 때문에 2분의 1 지분이력도 대출도 해줍니다. 자,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590-66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데 2억 2,100만 원에 시작해서 1억 8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평택시 서정동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 동네가 평택시 서정동입니다. 현재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2명이 있는데 2명이 요구를 해서 4,500하고 5,500을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배당 요구 했죠.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5,500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 4,500 했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 2명이 배당 요구를 했고 나머지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요걸 보세요. 59페이지 여기를 보시죠. 본건 건물은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 및 일반 건축물 대장상 단층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후첨 사진 용지와 같이 2층 제시의 건물이 소지하여 2층 주택으로 이용 중인 바 경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존하는 건물과 건축물 관리대장이 다르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는 제시외 건물로 만들어 놨는데 경매 진행은 건물을 포함한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나중에 이제 제 이 토지 개발 강의에 이제 나오는 것이 있지만은 그 건물이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 확인이 돼 있을 때는 그 빚을 진 사람이 확인됐을 때는 등기부 등본이 없어도 그 건물도 같이 매각에 포함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얘가 건물을 짓다만 건물이 지금 경매로 나오죠.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 등본도 없죠. 근데 건축 허가서에 보면 건축주가 누구라는 것이 나오죠. 그 사람이 빚을 진 사람이라면 그런 짓다만 건물도 매각에 포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물이 원래 있는 그 건물과 다른데도 건물 매각에 포함됐으니까 우리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는 현존하는 건물을 우리 거로 사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감정가가 건물가에 포함이 안 된 거니까 포함된 거죠, 지금.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포함돼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제시의 건물로 해갖고 감정평가서는 제시외 건물로 했는데 경매 진행 때는 그 제시의 건물을 포함시켜버린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자, 토지 이용계약 확인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요것이 지금 경매로 나온 거거든요. 요게. 근데, 보시다시피, 지적수상 도로가 없죠. 도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적수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보게끔 되면 요 앞에 도로가 있죠. 도로가 아닌 도로같이 생긴 게 있죠. 그런데 현황을 보게끔 되면 여기 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빌라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요거 빌라가 있고 빌라 앞에 도로가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적법상 도로는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는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제가 토지 개발 강의에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에 이 과목이 나오는데 지적법상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는 다른 겁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지적법상 관계없이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먼저 번에도 1층 건물에도 건축허가가 났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축물 관련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2층으로 무단으로 어떻게 한다? 증축을 해서 바꿔놓은 건데, 건물 전부 다가 우리 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보증금 합계가 1억 4천이죠. 전세만 준 것이. 근데 지금 낙찰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1억 3천에 낙찰 받으면 현재대로 다 내버리고 배당받아서 다 나가고 똑같이 세를 다시 주면 1,000만 원이 더 들어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습니까? (2020) 타경 867 제주특별시 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해갖고 토지 매각, 건물 매각 제외인데 건축물 관리대장 없습니다. 최저가가 2억 3,300이 토지가 2억 3,300이 한 번 떨어져서 1억 7천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7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만 안덕신영협동조합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4번에 걸쳐서 1억 2,750만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덕협동조합에서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주니까 개인한테 5순위로 또 어떻게 한다? 3,100만 원을 설정해 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다 보니까 이 사람이 5순위가 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안덕신영협동조합에서 2,500 빌려줬죠? 2003년도에. 그 2004년 12월 달에 다시 어떤다? 2011년도에 다시 2천만 원 빌려줬죠? 13년도에 다시 5천 빌려줬죠? 15년도에 다시 3,200 빌려줬죠? 그러던 이제 18년도에 또 4,500 또 빌렸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합의 볼 생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낙찰을 받고 여기에 건물이 쓸만한 건물이 있거든요.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 땅에 뭐가 있어? 건물이 있죠. 이렇게 건물이 있죠. 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것을 내 이름으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고 양성화를 시키든지 어떻게든지 이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제3자에게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제 토지개발 과정 중에 건축법 강의 중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키는 거와 양성화를 시켜서 내 이름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양성화 시키지 않고도 내 이름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땅을 낙찰을 받고 어떤 수를 써서 건물을 내 이름으로 같이 만들어 놓고 제3자에게 매도하게끔 되면은 수익이 생기는 물건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21번째입니다. 2019 2731 64% 1억 3,400이 8,600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제 경매로 지분권자 한 사람이 600만 원이 빚을 진 겁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없습니다. 법정 지상권은 성립이 되는 걸로 봅니다. 1965년도에 김정환이와 토지주가 김정환이와 건물 주인이 같았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있어도 사이대 사지 말아야 돼. 많이 배웠어요. 물건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된다면 투자한다 이런 얘기예요. 물건이 좋으냐 나쁘냐는 두 번째고 돈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건데
1억 3,400짜리가 8,600까지 떨어졌죠. 심재선, 심재원, 심재경이 세 명이 상속을 받았고 윤상숙이죠. 그럼 윤상숙이가 엄마야 아니야? 에? 엄마인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봤더니 아니더라고.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는 51년생이고 큰 남자가 71년생이잖아요. 그럼 뭐 엄마가 19살에 난 거야? 20살에 나온 거죠. 예? 20살인데 거의 63년생짜리가 있잖아요. 둘째만 아니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것이 그 친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나머지 애들은 뭐 73년생이나 이런 애들은 친아들로 봤는데 누구 심재정이 얘는 저기 뭐야 친아들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권리 분석을 다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돼 있더구만. 윤상숙이가 먼저 상속을 받았어. 그 230일에 112를.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 심재철, 심재원, 심재정이가 다시 나머지 지분을 다시 상속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윤상숙이하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그 강제 경매로 지금 얼마로 했냐면 600만 원이죠. 제가 보면 웬만하면은 이것이 취하가 된다고 봅니다. 취하가 되지 않아도 제가 보기에는 협상으로 해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뭐 토지 지분을 낙찰받았으니까 우리 지료를 내놓으라고 된다?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에 153분의 45 토지 지분 매각에 건물 매각 제외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3억 2,800에 시작해서 1억 1,200까지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거를 자세히 봤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서정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지금 지분권자가 많죠. 박박박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양주라는 분 한 분이 43년생인데 153분의 6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153분의 27, 18, 18, 18, 18이 있죠. 그 다음에 153분의 4, 4, 4, 4가 있죠. 4, 6이 있죠. 이러면 4, 4, 4, 6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속의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조카하고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보면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카하고 같이 갖고 있고 건물은 제3자가 이렇게 갖고 있을 때는 이것은 협상은 안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내 걸로 가져와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끔 되면 땅이 상당히 좁아요. 이렇게 좁지 않습니까? 768-5 이렇게 좁거든요. 근데 여기 왼쪽에 여기 집이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집이 지어져 있죠. 여기 이렇게 길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철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땅이 좁고 길어갖고 집을 지었을 때 이렇게 좀 좋지가 않은데 자 보십시오. 제가 봤더니 768-5구 요 앞에 여기 있죠. 여기 요것이 뭐냐면 제가 찍어 봤더니 지적수상 도로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지적수상 도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현황 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수상 도로는 있는데 현황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집을 지려면 현황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799-11이 있는데 여기 뭐
땅이 이렇게 잘라져 갖고 이렇게 길게 뚝 들어가 있죠. 이건 왜 그래요? 799-11에 이것이 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들어가 있게 이게 있는 건지 뭡니까? 이게 왜 그렇죠? 예? 도로 지적선 아니에요? 도로 지적도가 아니라 이 앞에 건물을 질 때 건축선에 의해서 지적상 도로가 있으면 중심선에서 어떻게 2m를 후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퇴를 만들어 놓은 것은 이걸 도로를 쓰게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현황 도로가 없는데 이거를 현황 도로로 든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 왼쪽에 집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최악의 경우이고 낙찰 받으면 이 집을 어떤다?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고 이걸 보고 그러고서는 안 된다고 할 때는 잘라서 달라고 협상을 해보고 안 된다면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해가고 전부 다를 내가 갖고 오게끔 됐을 때는 아까의 뒤를 통해서 현황도로를 어떤다? 만들어야 되는 건데 여기 도로가 여기가 이 뒤에 보면 이게 보면 늙혀서 이게 창고를 만들어 놓은 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경우에 이게 협상이 안 돼 갖고 그 땅을 전부 다를 내가 갖고 오게끔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집에 있는 뒤에 있는 이 창고를 허물어 갖고 이 뒤로 일로 진입도로를 내야 됩니다. 진입도로를 만들어 내게끔 되면 이거를 잘라 가지고 택지로 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34%까지 떨어졌으니까 최악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매도를 해도 되고 아니면 건물 주인한테다가 네가 건축물이 갖고 있는데 땅 지분 없지 않냐? 내 땅 지분 사라. 하고 건물 주인한테 내 땅 지분만 팔고 빠져나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내 땅의 지분을 현재 있는 건물 주인한테다가 내 땅을 사라 그러면 이 사람은 완벽하게 건물과 땅을 자기가 완벽하게 다 가지지. 지금은 땅 지분 없이 건물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 주인을 만나서 내 땅을 살래 해서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팔고 빠져나오면 우리는 감정가대로 팔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감정가가 지금 얼마 했었죠? 이게 보면 3억 2천이다 보니까 우리는 감정가대로 우리는 이걸 사서 1억 1천인데 1억 5천 주고 샀다. 야 3억만 줘라 건물주인한테다가 이렇게 해서 파주고 나왔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건물과 땅 나머지 전부 다를 내 걸 만들어 와야 된다는 얘기죠. 다 팔아서 나눠 갖고 전부 다를 내 걸 만들어 왔을 때는 아까 제가 얘기식으로 뒤쪽을 가지고 어떤다? 도로를 만들어서 그 땅을 전부 다 갖고 와서 택지로 만들어서 팔 수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23번서부터 27번까지가 제가 공매 물건을 골랐거든요. 근데도 제가 이 물건을 고를 때는 일주일 전에 고르거든요. 자, 아까도 말씀 제가 드렸듯이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쯤 제가 결심을 하고 그걸 정리를 수요일 날 정리를 해서 목요일 날 우리 밴드에다 올리고 출력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면 금요일 날 받아보고 금요일 날 받은 걸 가지고 토요일 날 실시간에 듣게끔 하기 때문에 경매가 이것이 결과를 모르고 제가 이 추천을 하게끔 되는데 이것도 자 보십시오. 여기 보게끔 되면 10월 19일에서 10월 20일이죠. 오늘 며칠이죠? 10일. 예? 10일. 오늘 10일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됐죠. 요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건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시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제가 이걸 고른 것은 7분의 2 토지 지분 매각입니다. 건물은 매각 죄입니다. 소유자 불명의 주택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토지 지분을 낙찰을 받아서 건물은 철거하고 나가라. 토지는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돼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다? 협상을 해서 팔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게 지방검찰청에서 나온 거죠. 지방검찰청에서 설정했거든요. 근데 지방검찰청에서 했는데 이런 집이 있는 겁니다. 집이 있는 건데 건축물 관리 대장은 47.74제곱미터, 27.81제곱미터 건축물 관리장은 있습니다. 근데 등기부 등본이 없다 그러면은 이 공매에서는 경매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 매각처이고 토지 지분으로 나온 건데,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이름이 박명희하고 한국하고 한국인 3명입니다. 이름은 멋있게 잘 지었죠. 큰 아들은 한국이고 작은 아들은 한국인이야. 예? 그런데 대구지방검찰청에서 3,150만 원 벌금을 매겼죠. 그 벌금을 내지 않다 보니까 그 한국인 지분을 어떻게 한다? 공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게 500 얼마죠? 500 얼마의 낙찰을 받으면은 우리하고 협상을 해서 1,000만 원이 1,000원 한 2, 300만 원에 우리하고 사서 협상을 해서 이걸 떨어버려야지 되다 보니까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이번에 얼마의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어떤다? 평가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나머지 군산시 있죠? 이런 것은 지금 입찰 날짜가 언제 나오면은 여기 보면 9월 20일이고 10월 5일이었었죠. 10월 7일까지였었죠. 제가 한 10월 8일 날이나 10월 9일 날쯤에 이것을 결정하는데 10월 12일 날 돼야지 이것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발표를 하기 전에 추천을 했는데 이거는 낙찰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아까처럼 그 신권을 가지고 제가 추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신권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2번 떨어질 때 들어갈 것이냐 3번 떨어져 들어갈 것이냐는 본인이 결정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1번, 2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을 하다 보니까 낙찰이 많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다 후순위가 낙찰이 됐고, 낙찰이 안 된 거 하나가 2,000개 하나 안 됐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천시 대열면 사동리 여기 있죠? 2,000개 이게 하나가 이제 그 낙찰을 받지 않고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그 공매로 그대로 나왔는데 최저가가 2억 9,500이었는데, 자 이게 보시게끔 되면 이런 집이거든요.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는 옛날 집이에요. 보면 집인데 이렇게 허름하게는 보이지만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자 보십시오. 오늘이 지금 몇 주? 10월 10일이죠. 그러니까 12일하고 14일 사이에 보면 2억 6,200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쯤 들어가면 되지 않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들어갔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 이천 인터체인지에서 여기 부발역이 있죠. 이 부발역이 생긴다고 할 때 또 우리 이천에 땅을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이거 부발역 쪽으로. 그래서 부발역하고 어떤다? 1.7km. 여기 현대전자 하이닉스 있죠? 하이닉스인데가 어떤다? 1.18km에 있는 이천 인터체인지 옆에 있는 전원주택지인 거기 때문에 이천에서 상당히 요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것은 공매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한 3차까지 떨어졌을 때 들어가도 괜찮겠지 않냐 싶어 가지고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제가 공매를 추천을 계속해서 할 텐데, 다음번 공매 추천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신건이나 한 번 유찰된 거 정도만 추천을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제가 추천한 대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몇 차에 들어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입찰에 들어가게끔 그런 식으로 고르기로 하겠고, 나머지 제가 공매 물건 고른 건 다 낙찰이 됐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마치도록 하고, 2주 후에 다시 제가 좀 더 좋은 물건으로 좀 더 많이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